교실에 내려갔더니 상담을 하고 있어가지고 쫓다가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어렵다는 말씀들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사실 쉽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사실은 뭐 바보도 아니고요. 바보도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공부도 했고 좋은 하나 나오는 하도 많고 똑똑한 하도 많고 공부 그래도 맨날 공부 시간에 절반 이상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전체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점수 잘 안 나와요. 맨날 자주 저도 그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까지 나오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보고 쉽다는 말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쉽다고 하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쉽다고 하는 거예요. 강의 들어가는데 잘 이해가 되더라. 쏙쏙 들어오네? 사기입니다. 이걸 이 정도 시험에서 난이도에 문제를 맞출 정도의 수준의 강의를 하는데 쉽다라는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안 가르치는 게 쉽다고 착각하는 것뿐이고요.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악 강의도 많고 진짜 불쌍하다. 전 쳐드리는 시간들 말이 잘 안 듣죠? 누구가 가요. 누구한테 좀 가서 들어라. 선생님 잘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친다. 안 가요. 그냥 불안하거든요. 주위에 일단은 사람이 많아요. 주위에 사람이 또 있어야 좀 안심이 되고 그렇죠. 몇 명 안 듣고 이렇게 있어요. 했는데 한 10명이나 듣고 있고 불안하잖아요.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벌려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지금 강의하는 게 솔직히 저희 이제 돈으로만 치면 저는 마이너스예요. 왜 이렇게 강의하고 솔직히 인기가 없어요. 뭐 어딘데 장난감을 줄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입고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 거예요. 시험 보고 다시 작년에 그렇게 어떤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올해는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유명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왜 유명해졌냐? 할 때는 별로 좋은 소리 많이 못 들었어요. 어렵다는 소리 안 듣고 강의하면서 강의하시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그렇게 강의하시니까 딱 찍어서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나오는 거 딱 찍어가고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험이 찍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강의를 하신 거죠. 그거 나니까 이거 쉽다고 웃었던 분들은 다 물고 봤을 거예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빨아들여서 딴 것도 했지만 유명하다고 봤을 때 보고 또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올해 또 공부하고 있다. 시험에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강의 자체가요. 강의 패턴이 일반적인 1차 강의 패턴은 아니에요. 패턴이 2차 강의라고 있어요. 시험에 점점 2차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 방법 자체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차를 사실 한번 봐야 이렇게 눈이 들어오거든요. 실제 내 사실 같은 경우에 2차까지 한번 보시는 분들은 1차는 그냥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공부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2차 한번 돌려보면은 골격이 들어오면 골격이 골격마다 골격이 들어와요. 전체 골격이 들어오고 이게 중요하고 이걸 공부해야 딱 들어옵니다. 이 포인트 전체적인 윤곽 속에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 아주 적은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성이 나와요. 근데 1차만 사실한테 2차 합격이 어렵잖아요. 1차만 막 하는 분들은 사실은 다들 이게 그냥 암기식으로 많이 하고요. 전체적인 윤곽 이런 것들 모르는 이거 보세요. 선생님 많이 들으시면서 수십번 들었죠? 지금 이수 청식 이거 몰라요. 저는 가사 얘기를 모릅니다. 어디서 되는지 정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를 몰라요. 어떤 거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찾아가요. 이거 지금 3분 이상 생각나요. 이거 몰라. 이거 그냥 대충 앞에 거딱 떼고 돼. 딱 떼고 돼. 이거 시험쟁이 그거 어디서만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성취할 때 이게 청구쟁이 개념 파악하고 나오고요. 보고 이걸 끝이에요. 보고 따라오는 거하고 실제 사례에 나오고 이럴 때는 몰라요. 그 기본적인 걸 모르고 그냥 암기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모르니까 암기해야 돼요. 설레서 그냥 불 쫙쫙 꺼주면 그거만 안 나오고 근데 약간만 틀어내면 근데 안 나옵니다. 보면 왜 안 나오는지는 금방 스타일이나 말하는 대본이 파악이 되는데 제가 이득이 없어 보이네. 그거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 고생을 좀 처음에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적이 제대로 좀 나오려면 한번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처음 두 번 보면 두 번째 보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세 번째 정도 좀 빠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금방 너무 어리세요. 한 번 보기가 이렇게 힘겨워. 할지 모르는데 네 번, 다섯 번째 정도 금방 가요. 네 번, 다섯 번 사회도 5회독 정도 할 때 그걸 빠뜨리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면 공부를 다 했어요. 지금 학교가 그냥 특차 나오잖아요. 봤어. 정답은 딱 못 골라내요. 딱 두 개가 와까지 하죠. 전형으로 해서 다섯 개 하나 찍었는데 좀 공부했다 하면 딱 두 개입니다. 아니면 근데 안 나옵니다. 50%가 합니다. 이걸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뭐 답사 이런 거 비켜가지고 학교가 막 찍었는데 이제 답으로 막 합격하시고 너무까지 쉬어요. 시험을 못 봐요. 반번 정도 보시면 시험을 제가 이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막판되면 이거 빨리빨리 넘기셔야 되는데 포인트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본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꼭 제 책을 가야 된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강의들 중에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만약 딴 거, 예를 들어서 김현 선생님 책을 또 기본 노상하고 공부했다.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책을 부족한 대로 보충하고 채우면서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몇 번 반복을 해서 그 책이 익숙해져서 그걸로 이렇게 빨리 넘겨가서 봐야 돼요. 책이 두껍다고 무슨 요약서로 옮겨가고 이러면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지금 같은 법무사 시험 정도 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시험제 가지고 교수님 책을 좀 두꺼운 책 보다가 이제 좀 제목이 쉬웠고 요약서 한번 거의 성적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두꺼워도 자기 책으로 만들면 금방이거든요. 금방입니다. 이거 얼마 안 걸려요. 몇 번 배우면 수업 볼 때 앞에 몇 번 금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풀어보셨어요. 문제는
지금 문제적으로 조심하죠. 저희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마세요. 이제 기본적인 그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도 다 맞춥니다. 저는 경험상 제 문제를 별로 안 풀어봤어요. 지금 기출 문제 정도 보고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구나. 내용 중심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다 맞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판례를 볼 때도 판례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내용이 지점. 왜 문제되는지 그 지점을 이해를 하면요. 그 이해를 하면 어디 나올지 딱 보나요. 제가 가끔 원심법을 판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있죠. 원심법과 파기 이런 것들 말씀드려요. 전합수 방송 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논의 지점이 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투어졌던 부분에서 나옵니다. 빨리가 나오면 싸웠던 부분이죠. 뭔가 뭐라고 주장하고 끼고 뭐라고 판결했을 거잖아요. 사람은 그런 끝인데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결국까지 갔다가 그만큼 단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기되고 이러면 단상태가 아니죠. 파기된다는 걸 봐보세요. 그거 오정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판사생활 하신 분이야. 평생 건강 공부하지 못한 거. 근데 그런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파기되고 깨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거기서 논의했던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단순하게 알고 그냥 그게 몰라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전제되는 다퉜던 부분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이해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대충 예측이 최소한 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게 나오면 그래서 어디로 확인할 때가 나오고 그리고 수수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단순하게 말장난치는 게 아니고 핵심으로 알려서 사설이 좀 길었는데 희망을 가지시면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해보세요. 정식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와야 되고 그걸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 끄덕끄덕하고 뒤돌아서 안 돌아보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이제 내용들을 좀 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달려있습니다. 한 강의한테 학원 강의만 더 물려주시면 성적 안 나오고 자기 걸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시고요. 빨리 이런 것들을 꼭 혼자만 그려보시고요. 지금 저것과 잠깐 바로 보지 마시고 문제 풀 때도 잘 모르겠다 바로 해석을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잠깐이라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 될 것이죠.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적용물이 정해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명시활동을 훼손한 때에는 악의 소유자는 그 손에 정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소유의 정부를 배상해야 된다. 해설을 만들었는데요. 조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게 이거냐면 선의의 자주점입니다. 선의의 자주점. 즉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한 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한 점. 이자만 평균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나머지는 다 손의 정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에서 보시면 여기서 창고가 지금 소실됐죠? 실수로. 일부 불탔다. 잘못을 했어요.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되죠? 책임. 잘못으로 창고가 불탔습니다. 그래서 배상해야 되잖아. 여기 판단한 데 있어가지고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산 선의의 자주주는 이익을 들어간다. 그래서 통일하다가 물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 그래서 배상시키잖아. 저희 건과 별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유저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다 모든 배상 책임을 좀 가져가라. 그대로 가라. 나머지 한 가서
물건을 배상해야 참 그렇죠? 참 가격이 상한 시간하다 이 주요 도면에서 임차권이 없는데 임차권이 있다고 믿거나 저는 선의적으로 있는데 투수임자 이런 사람들은 다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요. 실제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임차 건물을 불탔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어줘야 되겠죠? 실제 있는 사람은 안 물어줍니다. 이건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안 물어주게 하는 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주임자 지켜주고 자, 표현권 정권 용상 정권 자, 저희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 예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 추구한 경우에는 통장의 필요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항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이거는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회복자의 선택에 좋죠. 지출을 위한 증가액 예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의 경우에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들었던 비용이죠.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드린 비용,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 그것도 있죠. 이거는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 대사님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가액을 수리했죠. 가액 수리했고 그 다음에 제네식법을 70법으로 갈아치웠으면 여기까지 가치가 증가했겠죠. 공의 가치가 그리고 가치가 증가했어요. 그 물건은 예소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들인 비용 덕분에 이 사람 소유의 물건이 보존이 되고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으로서 보면 부당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내용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유소연성 관련 주요 부분이 보존은 도대체 이번에 점유의 선의 악의 및 자주 타주를 불능하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좀 주요 부분이고요. 부당이익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이나 선이나 자주나 타주를 묻지하고 상환 청구는 기본적인 그렇지. 다만 필요에 이제 유익이 있었다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거 보시면 비용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유치권을 말합니다. 유치권할 때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유치권. 비용상환 청구 비용을 주기 전에는 안 주셔도 됩니다.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죠. 다만 그 점유가 불법으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돈이 훔쳐가지고 물건 점유했어요. 뒤졌습니다. 그래도 그 자액이 인정은 됩니다. 어차피 이건 소유자 입장에서 나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노력에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상환을 해야 됩니다. 다만 유치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돌아다가 일단 줘야 됩니다. 자, 표현이 주면 이건 보존 통상의 경제 용법에 사용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2번 보시면 표현을 읽어보시고요. 2번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필요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원칙입니다. 다만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하시고요.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의 보존 수익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으로이나 대수선에 따른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유익비 보겠습니다. 유익비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켜야 됩니다. 객관적 가치. 지 개인적인 순전히 그 점유자의 그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비용들이죠. 필요도 마찬가지고 유익비도 마찬가지고 상환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문의 광고이지만
정물 개량하기에 추출한 금액 기타 유입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현존해야 됩니다. 비용을 들였는데요. 부수고가 될 수도 있죠. 부수다, 부수다 이러면 이제 인정이 안 되고 현존해야 됩니다. 가능할 때 현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황이거든요. 비용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들였는데, 비용은 200만원을 들였는데 가치의 증가가 그거 들기 때문에 500만원 증가했다. 그러면 어느 범위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이거든요. 둘 중 하나인데 선택을 누가 하냐면 정의적 하는 게 아니고 회복자. 가게에 선택했다. 가게. 이것도 개발식으로 잘 나와요. 명예 선택했다. 이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자, 판례 있는데요. 계약박사의 비용산 청구가 203조 이하의 비용산 청구. 자, 계약상에서도요, 우리 법이 비용산 청구 비용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요,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들었던 필요 유입비 있죠. 이것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되거든요. 물론 반대특 계약을 하게 되면 인정이 안 되지만요. 특별한 반대특 계약이 없으면 인정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문에 따라서 해결을 해요. 이거는 그런 계약관계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약관계가 없죠? 물론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을 들었을 당시의 수요가 아니고요. 비용을 들었을 당시의 수요가 아니고 반환 청구를 하는 그 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가 비용을 들었을 때 내 소유였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팔죠. 내가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정의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병이 반환 청구를 하면 정의한테 반환 청구를 하죠. 정의한테 반환 청구를 내한테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시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상환 청구는 그 당사자한테 있는 거예요. 자, 임대차계에서 임대. 그거는 그것도 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점유자가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요. 회복자로부터 두 번째 주예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반을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 비로소입니다. 점유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을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해. 작년에 행정부지 시험 문제에서요. 점유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정답 지문 나왔어요. 틀린 것을. 반환한 때.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 세 번째 판례도 꽤 중요한 판례긴 한데요. 시험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만 받으시죠. 유효한 도급계약이가요. 소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사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후 비용상환 청구권 부분만까지 하면 도급인만 가져옵니다. 결론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할 때 조율의 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조문을 몇 번 이상 읽어가지고 조문을 딱딱딱 외우듯이 해야 되는데 딱딱딱 외우셔야 내용 여기 있죠? 그 관련된 것들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면 나옵니다.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90년, 자, 보겠습니다.
물론 갑의 소유인 미등기 과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는 중 병에게 를 자기가 제일 속이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뜯다 보면 이 문제라는 걸 잠깐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올 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저희의 태양을 먼저 딱 봐야 됩니다. 저희 태양을 봐야 됩니다. 자주적이나 선이 악이나 이런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자, 봐보시죠. 왜 이걸 자기가 속이고 왜 미등기죠? 왜 미등기라고 했냐면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된 부동산 크게 상관은 없겠고 소유의 등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미등기 부동산 지구라고 팔았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성적은 되겠어요. 매매로 언제도 지금 정의를 하게 됐죠? 매매로 언제가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처분관을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매수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부여가 없는 거예요. 자주제외. 그리고 특별하게 없다기 때문에 소유의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는 소유의 자주제외. 그거는 딱 박수 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올해 소유 믿은 병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이제 과실이에요. 여기서 왜 사과를 했겠어요? 농작물로 하게 되면 번호 이용을 묻지 않고 그냥 경작제 수습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가 안 돼요. 흰 사과가 흰색 농작물이 아니죠, 사과는. 그렇게 주의하세요. 농작물은 그냥 번호 이용을 그냥 위에 과실이잖아요, 사과. 그러면 선의의 가수권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계속 선의의 점이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반환 청구는 저기 반환 청구가 표현이 있잖아요. 표현이 없으면 악의적으로 나가 돼요. 소제기 시점입니다. 소제기 시점을 봐야 되죠. 소제기 시점 문제. 2002년 4월 1일이죠. 2002년 4월 1일. 언제까지 과실을 먹을 수 있겠어요? 2002년 가을이죠. 가을이 몇 월 달인지 모르시는 건 없을 것이고. 가을은 이제 과실은 수치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보면 2000년 가을 병원 노후화에 훼손된 가옥 일부 30만 원에 대해 수익. 이거는 이제 보존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이건 피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책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30만 원 청구할 수 있겠고 재식법을 시키고 계죠. 이건 이제 유익이기 때문에 이게 상한 청구를 가겠습니다. 전기탕에 관련 없이 인정이 돼요. 다만 이제 통상 교육에는 조금 주의할 부분은 있긴 있죠. 문제를 듣고 그다음에 2000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부쉈다. 이거 있고요. 생일 자주적이죠. 그러니까 유리기준 규정에 따라서 이익에 출하는 데서 반환합니다. 그것만 반환하면 되니까 있는 그대로 창고 부담에서 물어내는 거.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하면 보죠. 자, 다음 병에게 202조에가요. 창고에서 수준이 나온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가 틀렸죠? 성의 자주점이기 때문에 모든 손해가 아니고 이유준 안 하는데 너는 그가 수취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거야. 틀렸죠? 2002년에는 수취할 거예요. 그래서 고개조에 한 가액의 증거 현존을 두고 회계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돼. 틀렸죠? 어디에 틀렸어요? 갑이 선택하는 거죠. 갑이 선택하는 거. 병이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자신입니다. 누가 선택했는데 싹 바꿔가지고 틀렸고. 그래서 3의 경우에 만약 병이 악이라면 그 비용의 상황을 청구하고 싶다. 그렇죠? 악의적인 편이지. 그렇습니다. 네, 자,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을 수량 비용에 대하여 가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식으로
비용상조가 굉장히 되는데요. 다만 통상필기 같은 경우는 과실을 수취했다면 정말 인정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203조 1항 단서에 그러나 정의과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기록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2001년 주가를 2001년에도 과실 수취했죠. 수가 이제는 그런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기록 상황 청구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 물어보시면 하세요. 지금 머리 짜내봐야 이 이상 잘 안 나와. 좀 정확하게 숫자하시고요. 어떤 때 문제된다는 걸 정확한 지점이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조효정권. 여기 보시고 아까 봤고 손실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 손실 끝에 보시면 본거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있어야 할 상태가 방해되고 있는 경우. 근데 조효정권 이렇게 줄여요. 현재 물질적 상태 그 자체를 구하기. 취지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효정권이 본권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권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 또 권리행사기간 상대방에 대한 제한 가야 되는데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소유권 청구이죠. 소유권 청구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물권 청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능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입니다.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고의와실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례가 조례 침탈을 당할 때는 민간의 마음이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은요, 우리 요건에서 침탈하는 조례자가 그의 의사에 의한 양보에서 점을 뺏긴 거예요. 그의 의사에 의한 양보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더라도 자기 의사에 넘겨주면 침탈이 아닙니다. 하자에 있지만 어쨌든 그의 의사에 넘겨준 거예요. 감박도 감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의사 가는 뺏기거든요. 근데 공갈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갈 그래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감박에 의해서 넘겨준 거는 좋아하고 감박에 의해서 넘겨준 거는 지휘자에 의해서 넘겨준 거거든요. 침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기가 있죠, 사기? 시험에는 사기가 많이 나와요. 침탈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이요.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할 표준. 아까 본 사례죠. 직접 점유할 표준. 그래서 그 결과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강요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간접 점유자에 의해서 당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자가 침탈된 경우에는 아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가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당사자 점유를 뺏긴 자. 점유에 대한 유죄 방도요. 조효자는 청구자가 될 수 없다. 아까 본 것이고. 상대방 이런 보시면 전화의 청구는 침탈자의 특별 승계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데 불가능합니다. 침탈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그 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넘어가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요. 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 및 그의 포함입니다. 포괄 승계인은 성의가 아니냐 이런 걸 묻지 않고서 언제나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이 아버지가 훔쳤는데 아버지가 훔쳐온지 모른다. 이거 나와도 언제나 상대방입니다. 근데 특별 승계 같은 경우는 특정 승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매수의 임차. 원칙적으로 말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집수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상대방이 된다. 조문 해설 문제. 그 다음에 한편 상대방의 현재 조명에 현재 조명. 요건 자체가 상당히 조명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했더라도 이미 따라 넘겨주고 조명하고 있지 않다. 이건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조회를 침탈하여 반환 청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실력으로 탈환한 경우 피침탈자에게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근데 자전거를 도난당한 A가 수개월이 지내 그 자전거를 훔쳐타고 다니던 B로 자전거로 탈환한다. 주인사의 주인이 그러면 B가 이제 지금 나왔어요. 소유자가 그냥 훔쳐가려고 하고 저녁도 싶고 이적이 되죠. 안 뺏기는데 쫓아가서 추적이 돼서 탈환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정신탁한테 종료돼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적을 확보하게 되면 저녁도 싶고 이적이 안 되거든요. 중도 정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소유가 적용을 다 뺏겼죠. 그러니까 이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적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넥사주의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 이해되죠. 이게 시작합니다. 두 개의 권리가 다 인정이 됩니다. 공권과 점유 자체에 의해서. 근데 여기 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건 훔쳐왔어도 조명을 있죠? 조명자가 보호가 됩니다. 하는 회사가 오르면 이제 회사가 다 정발식 조명을 받죠.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이런 회사에서 이 자식 나의 이름 다 보죠. 지금 보지 않죠.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은 조명 반환 청구를 해주는 조명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심탈해야 되죠? 이건 조명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권과 점유자 상대방이 심판이 이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승계인들이 천천히 그래서 청구인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명하고 있는데 심판이 맞잖아요. 얘도 기획사주의가 권리가 일단 생기니까 근데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인정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논리 시험이라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얘도 적용을 말한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적용을 말한 정권을 가지는 자가 침탈에 갔을 때 제가 말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어차피 누가 찾아내게 될 거니까 소금 경제상 적용을 말한 정권을 가지려면 적용을 말한 정권을 가지려면 침탈에 가면 얘는 못하는 것은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내용 이에 관한 회수회상 간접점유자 이야기 아까 봤죠? 217조 기간 이거 좋은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적용을 하는 정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된다. 1년 그 소유를 하는 정권은 다르죠. 소유를 하는 정권은 기간이 아주 없습니다. 소유주가 없고 이거는 1년 그 판례에 오리정도 나온 거죠. 조정법정 행사의 출석기간이 그렇다. 그리고 제척기간에 대상이 되는 권리는 그 기간 내에 재판상 재판에 어느 것이든지 어느 방법으로든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적합하다고 하는 게 판례 기본적으로 입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거 출소해야 돼, 출소.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소의 방법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가? 왜 이거 소로 해야 되지? 그건 안 좋지. 판례가 이유가 있었겠죠. 소로 해야 돼. 일반적인 그 제적 기간에 대상이 권리하고요. 요거 조공회사 간혹 구별해서 좀 기억나시면 됩니다. 제적 기간에 대상이 권리를 재판사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재판사 행사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요. 각종 요인에 아주 각광받는 시험이 있어요.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계속 분단했죠. 재판에 행사가 된다. 서로가 뭐 하느냐 이거였는데 시험 좀 틀린 거 소우 반드시 그러면 소를 제기해야 된다. 소는 가볍게 있을 거거든요. 하나 이렇게 새로운 게 하나 튀어나왔죠. 다음 중 결과는 4개의 조지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죠. 이게 하나 사례문제로 나왔나요? 사례 나올 때 자동으로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 그냥 들어주는 문제, 들어주는 문제. 여기 나오면 10초 만에 딱 풀어주다. 왜? 딴 문제. 시간 없고. 자, 적용을 방해해줄 청구. 자, 조회가 조회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 제거 및 소유형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회 전의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공목이나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건부 시비는 위반 점수 중에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점유 침탈 이외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 점유 침탈 이외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 방해자의 고의가 있는 요건을 한다. 그것 중 특징이죠. 고의가 외국이지 않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 있어서 중요하죠. 따라서 청구를 중요한 상대방은 현재 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해와 제거 중 방해와 제거 및 손해배상. 내용은 방법을 지적기간 조절방해지역 청구는 방해가 종료하더라도 1년에 행사된다. 그런데 원래 방해가 종료하면 방해지역은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났거든요. 소유물 방해지역 청구할 때 나오는데요. 여기 방해지역 청구권에는 적용이 없고요. 이런 식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얘기를 뭐 끝이 근데 이런 시장은 소유권 청구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공행위에서 청구한답니다. 예방 청구 빨리 보호가 있습니다. 저는 방해제거 청구 방해 청구하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141페이지 한번 보시죠. 14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그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142페이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어서 방해하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다. 이 이유는 그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가 똑같아요. 방해
방해랑 현재를 실도는 침해에서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는 다릅니다. 소유권에게 방해되고 있는 청구는 방해 결과에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어떤 거냐면 당시에 그 쓰레기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 토지소유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다가 연탄재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정부에 이제 양수 땅을 좋은 땅 갖고 공도를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을 허락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연탄재를 묻기로 했는데 온갖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 그래서 그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에게 방해를 시켰어요. 팔아라. 우리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라. 팔아라 그럼? 그럼 팔아라. 그럴 것 같은데. 그 거래를 방해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어를 이제 종료됐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이제 팔아라 이렇게 청구를 못 한다고. 상소는 오문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기록해 있는 부분은 방해 의뢰예요. 이게 끝나면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이거는 해결을 못합니다. 자, 다음 앞으로 가세요. 100페이지 이게 죠 전례가 전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세요. 또는 좀 주의하셔요. 방해 예방과 도구로 함께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지적한 거였죠? 가끔은 지적을 한번 교수님들 좋아하십니다. 공무원에서 전례 방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주 상황이죠. 내용 읽어보시죠. 어떤 내용을 했습니다. 저유소의 공권에서 저유권의 기한도와 공권의 기한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도의 독립성. 저유권의 기한도는 공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공권에게 항변 금지. 그래서 저유권에게 한번 다른 쪽으로 행사한다 이럴 때는 공권을 검토하죠. 이놈이 점유하고 있었던 놈이야. 1800이냐. 상대방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지적이 안 좋아요. 이것만 따집니다. 점유했던 놈이 진짜 점유할 필요가 있었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공권을 가진 놈이냐. 있지 않는다. 오로지 점유 자체로만 한다. 그래서 공권을 가지는 자가 뺏어갔잖아요. 뺏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공권을 가진 자는 공권에게 항변을 하지 못해요. 항변해도 없는 것처럼 취급이 돼요. 다음 판소는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1페이지. 공권자는 공권에게 반고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이겨요. 점유수는 점유자가 승소하고 공권에게 하는 반수에서는 공권자가 승소. 집행 단계에는 공권자가 승소. 좀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자격주권. 이항이 이제 자격방이 이항이 자격소환권입니다. 보다도 1번 의미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에 보시면 자격구조권을 가지는 업체적으로 직접점이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는 점유보조자도 자격구조권을 가진다. 점유권은 없지만 자격구조권은 가진다. 간접점의 자격에는 자격구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거들은 있어요. 자격방이 점유에 대한 부정한 침탈 또는 방해에 대하여 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자격방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점유의 침탈 중에 또는 방해 상태가 지속되는 때에만 사건 침탈되었을 때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권리. 판례 좀 봐주시죠. 그래서 209 이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격사건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유지는 하는 직시, 참 이상하죠. 직시도 아니고 직시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 밑줄 점유자가 침탈 사실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침탈을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침탈을 당하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격사건을 가져옵니다. 작년 행정부 시험 문제에서 이제 침탈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자격사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독 속히 그 판례 107페이지 참고로 해주세요. 이 유명한 약국 사건입니다. 6반 그 집행에 의해서 학교 쫓겨났어요. 쫓겨나다가 집에 와가지고 쫓겨나다가 12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한 놈이 있죠. 집행한 놈이 정부에게 하는 정부일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이 문제에서 우리 판례는 2시간 만에 가가지고 쫓겨난 2시간 만에 다시 가가지고 행사하고 있죠. 자격사항 행사하고 행사하고 사회관념상 관련 계좌에 적용을 할 필요가 올 정도로 되고 싶죠. 2시간 정도면 아직 점유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게 아니고 구독 중입니다. 참고로 준영유 주장은 이렇게 읽어보시죠. 자, 소유권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아요. 가장 많은 분량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앞에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에 대한 문제들 나오고 제한과 관련해서 상인관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부분소유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 그 취득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법 청론에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원 파트에서 공부 안 한다. 강원 파트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취득시효 이라는 게 왔고 중요한 파트. 그다음에 무증을 선정, 대상과 관련 그런 것들이 선정 습득 관련 그리고 부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률에 의한 그 소유권 취득을 보고 그다음에 그 정과 공공수 하나의 부분을 수익이 공공 소유하는 마지막으로 명의신 소유권 같은 거 칩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 빨리 나가는데
부분이 꽤 있어요. 순서를 쭉 나가보죠. 페이지. 자, 이 소유권은 물건을 정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다. 법적 경지를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해가 가면 됩니다. 자, 소유의 내용과 제한. 명실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을 권리가 있다. 이제 사용 수익 처분의 의미 있죠? 이해할 정도만 봐주시죠. 소유권 제한. 소유권 제한은 이제 공공공익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죠. 이번의 양발 2번 소유권 제한을 주요 법률은 민법상 상린관계와 하기죠. 앞으로 공개하게 내용이고요. 권리나요. 때로는 권리상정이 돼가지고 청구가 부정될 수도 있다. 특별법 이거 보시죠. 이거 보시면 다 아시네요. 소유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소유권 범위. 자, 4로 볼까요? 4.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어떤 것까지는 사회 관련에 따라 판단하는 게 될 것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위로 좀 더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소유권의 경계는요, 어떤 토지가 지역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소유권의 범위는 전시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가 지적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침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표상의 경계선이 진실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가 예외적인 것이죠. 지금 어쨌든 공부상 경계예요. 빨래도 비슷한 취지의 관심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경관계 여기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서 부동산 값 소유자가 지배권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216조 내지 244조가 그들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상위 관계다. 이게 맞죠? 이건 소유권의 제한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 확장을 합니다. 의외로 시험에 나온 주의 토지 소유권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면요. 제각각 일단 사도주 불상이고 딴 데로 가기 힘들어요. 여기에 이제 공원가 있어요. 공원. 한번 가려면 이렇게 나가면 되지만 굉장히 힘들다. 이거 없고 하나 힘들다. 이쪽을 통과해야 되는 쪽을 이쪽 땅을 통과를 하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가져오거든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고요. 회사적 지배권이에요. 다른 사람의 지배권이죠. 만약에 자기 땅을 내어치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실효가 있습니다. 특별한 약제가 있어요. 물론 약제를 성립할 수도 있어요. 약제를 성립할 수도 있는데 약제가 없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일단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유권 확장이죠. 이스라엘 소유권은 그만큼인데요. 그 땅을 위해서 그걸 이쪽까지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경계선에서 약간 선을 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유리적이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은 되게 우선하지만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업무가 되게 반민대 경계를 둬야 된다고 합니다. 반민대 거기서 반민대 경계를 두고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대한 제한이죠. 옆에 사람으로 오면 저는 소유권 있는 확장
서로 확장 전환의 측면이죠. 서로 좀 떠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 근데 이 조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또 유사했어요. 뭐 한자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거 다 올 것이냐? 답은 안 되죠. 시간이 나오시면 뭐 그런 거는 빨리 사겠는데 애들 보지 마시죠. 별로 관계를 좋아하시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파트만 공부하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맞추고 안 나오면 찍으세요. 당연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깎였기 때문에 몇 개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 장래도 강의할 때도 딱 강의한 거라고 앞에 그거 기본적인 때 서서 청소하고 217조 생활강의인지 219조, 220조 주의적 교육과 그다음에 경기에 관련된 딱 그거밖에 강의 안 했어요. 거기 나오고 만지시가 나오는 오늘은 주의적 교육입니다. 내년은 글쎄 어디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총설 앞에서 거기 그 주요 부분이 나와 있죠. 상인관계는 본래 부동산 상호가 아니에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 건물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주용된 단위죠. 지상권 전세권 주용. 영업이 없으나 입자권에도 주용된 입자권에도 주용. 자, 상인관계 법적 성격. 이행규정들과 가행규정들이 있습니다. 판례는 두 개나 있거든요. 거리와 관련된 거리장비들, 우리들 거리장비는 이행규정이다라고 판시하게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죠. 자, 생활가임지 20조. 투자자는 별기체, 액체, 은행,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도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교통주의하도록 적당 조처를 취하는 겁니다. 이웃거주자는 자원의 상태가 이웃도주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는 이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문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의 대체적 입장은 214조의 특칙이라고 합니다. 214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214조는 좀 뒤에 네, 아까 봤던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후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17조는 뭐냐? 217조는 설사 그것이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열기 재치에 대한 진동 일단 이 유사한 것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는 이를 이용해라. 이 시대의 제한의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217조가 뭐냐,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요, 217조, 217조의 특징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비슷해. 특별히 큰 의미는 안 가져요. 요즘도 논의를 많이 하는데 큰 의미는 안 가져요. 판례 한번 보시죠. 11페이지는 판례. 현대적 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이 가죠. 이게 무언자 교육인데요.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24층짜리. 주거받고 받았어요. 24층 올라가는데 이게 시끄럽죠? 그래서 연구활동도 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24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1조 나무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산대학교가 공사 중에 가점 지적을 냈습니다. 가점이 나오면 일단 올라가 버리면 서로 붙여보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가서
여기서 가처가 있는데 여기서 가처, 종사동지 가처를 시작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할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존할 권리를 여러 가지 주장한다. 환경권이었는데 헌법상 환경권. 이 환경권이 실현된다. 그러면 환경권, 헌법상의 환경권 그 구성만으로는요, 어떤 사업상의 권리를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봐주시고. 환경권에 관한 헌법 35조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사업상 권리를 부여하면서 보기 어렵다. 헌법상의 그 규정 자체 가지고 어떤 사업상 권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면 그가 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환경법률 규정 시기 및 조의 유추,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 구체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 결론만 보시고. 그 다음에 214조의 소유권을 필요적 권리로 주장하는 데는 관심이 있답니다. 112페이지에 가서 그런 동서 때문에 전담 마을에서 교육 및 연구할 때 커다란 장애 지장이 출되고 자동 기상 관측 설비 장비 등의 본래 기능 및 활용식 급도사 그리고 대학교에서 경과 조망수 교육하고 교육과 교육방해 수요의 증가 그래서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방해된다. 밑에 동시에 또 같은 방해가 사회관념과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정도 이 기준이 있다. 사회통념상 이를 수행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된다. 그것이 민법 217조 2강 소정의 면적이 재익체 음행 진동 기타 이유상 것에 해당하는 여부를 떠나 소유권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했다. 그래서 적어도 원심이 소유권에 대한 방해의 조건을 이 사건 가처 내 피고적 권리로 삼은 부분만큼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217조의 특칙성을 부정하는 판시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217조가 217조의 특칙이라고 한다면 217조를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서 묻지 않고서 수행한 걸 넘는다. 어쩌면 다 여기 공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너 수행할 정도가 되면 감수하고 다만 그걸 넘는다 싶으면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단 18층까지 이걸로 18층까지 일단 제한 해줄 거고 약간 정당하게 해주겠습니다.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보시면요. 이게 요건이 실제로 특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이 판례처럼 생각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간단히 한번 알려주시죠. 금지되는 게 되는 것은 내연 열기체, 액체, 의료,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의한 생활 방해다.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뭐냐? 학생의 대체적으로 다수가 일회용물로 가요. 열, 전기, 소리, 냄새 같이 특정이 어려운 데서. 근데 이해하는데 조금 더 넓게 소지형과 불가피하게 결합되는 단서. 다수의 입장으로 봐주시고요. 소극적 치매, 정신적 치매 포함됩니다. 조그만 것이 1번의 학설에 조금씩 되겠죠. 건축에 대한 전방 방향, 광선과 바람의 차단, 통로의 장애, 주거지역에 상층이나 낯을 목단 설치한 조화사도 건축자재를 적재하는 이걸 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소극적이나 정신적인. 그게 217조가 적용되느냐? 근데 여기 견해들이 있어요. 217조에서 해야 한다는 217조 넓게 생각해서 생활방해나 소극적 정신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214조에 생각해. 저는 이거는 일반적인 규정보다는 인격적인 침해 문제를 해야 돼요. 대립이 있으면 관계로
밀도지의 사용을 방해하는 이권의 생활이 보통적입니다. 통일 정도의 적당한 정도를 넘고 있어요. 수인한도 기준 여기도 수인한도가 나온다. 그래도 마찬가지 수인한도. 수인할 만하냐? 누가 판단하냐? 누가 판단하냐? 아마 자기 집 옆에, 자기 토지 옆에 있는 하고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냐죠. 수인한도. 효과? 방해자의 질거리지 예방 좀 줄여야 돼. 예방도 참고해서 내가. 유소년이기 때는 불법이면 세율을 한번 참고해서. 그래서 그 생활방해 발생한 경우에요.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조문은요. 117조, 실권의 방해율이죠. 117조, 생활방해 방식이죠. 그 다음에 750조, 선행사. 이렇게 돼요. 근데 딱 기준이요. 판례 기준이 수인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인한도. 이게 시장에서 모든 방해 지역의 수인한도를 인간적으로 하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나타난 판시 보면 수익의 방해를 정도도 그 방해가 수인한도 넘어야 된다는 판시를 있거든요. 요거 여기서는 분명하게 수인한도 넘어야 된다. 그리고 또 750조 또 방해하고 있는데 구독이 조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방해를 하려면 분명히 대체 위자료 청구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넣으면 이거 청구하면 수인한도 넘나? 딱 봐가지고 넣으면 2점. 이것도 너무 2점. 이것도 너무 2점. 이거 봐보셔요. 그 밑에 그 113페이지 나오는 사례가요. 그럼 딱 병원 영안실. 영안실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분들이 영안실이 돈 된다. 그래가지고 영안실 의리의리하게 그냥 깨끗하게 살렸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렇잖아요. 대충 지어놓고 장난치고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이런 식의 그 영안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다. 무시를 걸 하고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연설 청구한 사건인데 그 기준은 역시 수행한 거예요. 근데 그 각주에 한번 보시면 여성들이 각주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좀 원고와 그의 하여튼 신체에서 발생된 악취 유족이나 존재 목사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신체 운동은 빈번히 보게 된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에 대한 불안감, 기타 신경이 긴장을 일으켜 지금 정신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를 말은 참 잘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사회관념과 일반적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하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방해 요인의 제거되지 예방을 정합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죠. 그 다음에 시험이 날 텐데 다음 그 인지 타인 토지 유형이나 상인관계를 규정들만 쭉 넣었는데요. 규정을 넣었는데 보시면 한번 보고 안 보시면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주의토요금권입니다. 주의토요금권은 잠시만 쉬었다. 5분 내에 하겠습니다.